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3보급단 부지 이전을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는 기부대 양형 합의각서를 체결해 군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죠.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 후 남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약 114만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한 16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이 부지를 민간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성과 더불어 공공부지 확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제3보급단 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그리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일단 제3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 사업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가요.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상곡동에 소재하는 군부대 두 곳이죠. 제3보급단과 507 여단을 통합 재배치하는 기부대 양호 사업입니다. 여기서 기부대 양호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주관기관이 대체 시설을 기부한 기관에다가 용접 폐지된 재산을 양효해서 국가 소유 재산을 이전하는 사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천시는 대체 시설을 만들어서 제3보급단을 북의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국방부로부터 제3보급단을 일대 부지를 양효를 받아서 도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4월에는 인천시 그리고 국방시설본부가 제3보급단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이죠. MOU를 체결하는 관련 절차가 착착 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이전 계획 보도가 지난 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지역 간 교류가 좀 원활해질 것이다. 이제 장고깃길 개통 등 또 소식 때문인데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장고깃길 개통은 선거 때 단골 메뉴이기도 했을 만큼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인데요. 이번에 그 3보급단이 이전되면서 그 장고길이 개통되면 그동안 원적산 터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교통체증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서구 지역과 단절됐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남정맥의 녹지축을 이제는 완벽하게 좀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고깃길 개통 시에 그 한남정맥 녹지축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평구에 있던 이런 군부대 부지들이 이제 하나 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부평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113만 제곱미터 그 평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34만 2천 평 정도 되고요. 이걸 한 30% 정도 개발하게 되면 약 그 1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네.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인천시가 군에대 줘야 될 비용이 한 5,900억 원 정도 됩니다. 부평의 마지막 남은 그 대형 부지라서 되게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공사를 하는 만큼 공공성이 50%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민간 업자들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 지분이 들어와서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평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가야지.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의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부평구의 생각이 좀 구민들의 생각이 많이 녹아 들어가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부평 주민들의 생각 중요할 텐데 시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천시는 일단 여기에 아파트 5,400세대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 상업시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그 녹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GM대우가 있고 GM대우가 이 공장을 폐쇄하고 나서 부평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에 입주를 하면서 그 부평구의 요즘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해 보일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통체증은 정말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하는 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지금 개발하는 이 한남정맥 축에 아파트 5,400세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평 구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부평 구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시설을 좀 유치해 달라. 예. 앵커 시설을 좀 유치해 달라. 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인천시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시 계획에 일단 주민 반응을 지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시에서 계획을 좀 먼저 좀 제가 살펴볼까요? 예. 인천시는 제3보급단을 이전을 하고요. 그 자리에 도시개발 예. 사업을 일으켜서 공원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이제 공원, 녹지 등의 이제 공공 시설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와 부평구의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구객길을 개통하겠다는 게 큰 틀에서의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업무 협약을 지난 체결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설립을 해서 사업 시행 대행자를 선정해서 이제 공사 착공을 한 후속 절차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부평구가 예. 구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낸다라 말씀하셨는데요. 부평구에서는 이제 특화 공원을 조성을 하고 나서 청소년 캠핑장이라든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예.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인천시 입장은 사업비 조달을 예. 위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서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공공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고 늘리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삼곡당 이전 자리를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늘리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예. 입장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업비와 아파트 개발 관련 관계가 좀 뗄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를 줄이게 되면 예. 공공 비율을 늘리게 되면 이 사업비 부담에 쉽진 않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 고민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역시 필요한 부분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7대 30 정도를 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조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 더 말씀 좀 이리용 교수님 그 의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그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잖아요. 예. 시 재정 투입은 거의 안 하는 상태예요. 네. 이제 인천시도 그 재정 요건이 좋아졌고 또 시대적 배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부대 양여 사업이 군부대 이전하는 게 기부대 양여 사업이란 그 자체가 정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부대 양여 사업이 뭐예요? 민간업자가 그 땅을 개발하고 그 땅 개발 이익으로 군부대를 지어주고 개발 이익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업보다는 인천시가 이제는 마이스 산업처럼 이제는 예. 손해 보는 사업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큰 한남정맥이라는 녹지축을 건들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될 명분이 있냐라는 생각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시에서 좀 사업성 분석을 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인천시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개발을 당장 하게 되면 3천억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앞으로 차후에 개발이 되면은 예. 지금보다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판단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 걸 보면은 일단 그 PF 대출 금리가 8에서 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 시세가 평당 한 1,600에서 1,800, 1,700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3천억 정도 손해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고금리에 원자재가 급등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앞으로 대출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또 사업 부지의 위치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거라는 게 시에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잘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시각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다 고금리인 상황에서 국비 확보 등 사업 계획이 변경하지 않고서는 과연 3보급단 이전 사업이 제대로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업성이 이대로라면 앞서 말드린 재발 여건상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사, 건설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건설사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부평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어떻게 형식으로든 사업성을 높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런 제반 여건에 있어서는 사업성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사업 종료 기간이 2029년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예. 중장기적 입장에서 건설사들이 또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수도권 내 아니겠습니까?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 있어서 건설사가 이런 중장기적 계획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가 있다라고 예. 인천시가 밝히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사, 일군 어떤 업체 건설사가 참여한다고 지금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지켜 보면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 그 미군 기지 캠프마켓이라고 하죠. 그 거기 부지도 지금 군한테 분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시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한 똑같이 분납을 해서 장기간 매입을 하고 공공개발 100% 공공개발로 간다고 하면 예. 좀 더 다른 모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각도로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역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면 뭐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뭐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대구하고 광주의 군공항 이전 그 지원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두 개의 군 공항을 그 이전하면서 삼복당과 마찬가지로 기부당 양여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요, 이전 비용이 부족분과 그 이전 지자체의 지원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부당 양여 사업의 그 사업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겠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그 부평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법 제정을 건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들리는 얘기 있습니까? 일단 이 제 사공부당 이전 사업의 핵심 관심사는 사업성입니다. 예. 떨어지는 사업성을 높여야만 이 사업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뭐 아파트 건설을 늘려서 용적을 넓히거나 예. 늘릴 경우에 사업성이 높아지고요. 아니면은 이전 비용을 줄이는 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국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비 지원하려면은 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그럼 국비를 받으면 일이 쉽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은 그 필요성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기부대 양여 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인데요. 지금 이게 현재 국방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축조 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께 홍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법은 아까 말한 국방군사시설법이 통과된 걸 보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은 또 마찬가지로 저 법이 통과해야 돼야 이 법이 통과한다라고 서로 지금 의견이 달려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은 지금 기재위에 법안 소위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즉 지금 총선이 10개월 남은 상황에서요, 해당 법안이 두 개 다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향후에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의 가능성은 21대 국회 한해서는 거의 이제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면은요, 그럼 이제 인천시가 이제 하반기에 사업자를 공모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될지 안 될지 아직 판단은 안 돼 있지만 되면 좋은 거잖아요. 되기 전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사업자를 공모를 해놨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업 방식과 어떤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삼보급단 이전 문제에 대한 사업자 공모도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유전 의원께서는 지금 공공이 한 60%, 아파트가 한 40%,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가 적자를 계속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개발 면적이 적으면 예. 적을수록 좋다고 판단은 하는데 예. 다만 이게 주거 아파트형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예. 뭐 7대3이 됐든 6대4가 됐든 5대5가 됐든 다 반대를 한다라는 예.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평 구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가 있는 산업시설이나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6대4가 됐든 5대5든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라는 공공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파트 주거지역인 그 부평의 경제가 어려운데 아파트보다는 산업시설이나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부평 구민의 먹거리 또 부평 경제 예. 경제를 모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평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한 예. 목소리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이대용 교수님 말씀하신 국비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그 사업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산업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좀 더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업성을 높여야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현재 예.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도 이게 아파트를 막 짓기만 하는 건 사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점을 생각을 합니다. 상급 보급단으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기를 이전 받아서 이제 공공성을 높이고 공원 녹지 편의시설 확충하는 게 뭐 부평구 주민들의 예. 수건 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네. 도시개발 사업을 주택을 많이 짓지 않고서는 사업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인천시가 그 적자를 감수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인천시가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비율을 높여야만 사실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충당되고 건설사들 통해서 SSP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을 좀 뒤늦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천천히 상황을 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 유 전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 아파트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그걸 부담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해당 부지에 그린벨트 면적도 있는데 지금 뭐 인천시에 배정된 어떤 해제 물량 중에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제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국토부가 인천시에 예. 배정한 GB 해제 물량은 총 909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현재 남은 물량이 한 117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천시가 상곡동 군부대 이전을 활용하기로 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58만 예. 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와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인천시가 이 점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남은 물량이 현재상으로는 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쟁점화되거나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문제는 이제 사업성 비용 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유 전 의원께서는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좀 해법을 찾자는 말씀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이 일단 많아요. 언제쯤 좀 윤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인천시에서는 예. 빠르게 뭐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부평의 미군 부대 자리도 지금 시비가 투입돼가지고 그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가 계속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선보급단 부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라는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예.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무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간을 갖는다고 하면 100% 다 공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 다 산업시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인천시에서 추진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 좀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법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국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물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이런 물량들을 쓰게 되면 지금 계양에 있는 계양 탄협구 이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양 탄협구로 배정됐던 물량들을 서로 이제 넘겨받고 나눠 갖는 건데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쉽게 구군과의 관계성을 좀 더 신중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이걸로 배정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추진되는 상황들을 충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또 추후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이야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